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소매업이 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중국 소매업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회에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였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 목표가 이제 5%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작년 말에 있었던 대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최근에 소매업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소매 지표 반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소매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현재 연초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중국 소매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중국 산업에 대해서 소매업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으로 대표 이커머스 업체인 핀두어두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업 산업 근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왼쪽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인당 가처분 소득 그 데이터를 좀 들고 왔는데요. 결국에 논리는 간단합니다. 실질 GDP와 이 가처분 소득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실질 GDP가 이제 23년도 1분기부터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처분 소득도 따라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 밑에 청색 선이 또 온라인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이 온라인 소매 판매도 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온라인 소매 판매는 이 택배업까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특송 업체 취급 물량, 그러니까 전체 택배 업무량의 이제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이제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GDP가 개선되고 가처분 소득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택배업과 이제 온라인 소매,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업도 반등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송업체 취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택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온라인 소매 판매, 이커머스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특송업체, 중국 국내에서의 특송업체 취급 물량의 상위 도시의 소득 증가율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흐름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 해당 지역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커머스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국 국내의 특송 물량 상위 3개 지역인 광동성과 절강성과 강소성의 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 추이인데요. 도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농촌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게 보시면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고, 결국에는 팬데믹 영향이 직접적이었던 도시가 크게 부진했고 도시 경기가 부진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GDP의 많은 구성을 도시가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리오프닝이 본격화가 되면 도시가 회복이 되면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도시인들의 온라인 소매에 대한 지출도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 중국 소매업을 현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특히 팬데믹 영향이 직접적이었던 도시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서 해당 업종의 회복을 좀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매 회복을 좀 설명하는 긍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차트도 이 소매 판매 증가율 추이입니다. 증가율 추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21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락을 해 오다가 이 새카만 선이 전체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년도 들어와서는 계속 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3년도 1분기입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의 대표 업체인 이제 가전 쪽하고 의류 쪽이 이제 빠르게 이제 1분기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2월 데이터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1, 2월 데이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작년 1, 2월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한 수치인데 특히 의류와 가전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 PMI 데이터도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판매 데이터, 소매 판매 증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PMI 데이터도 보시면 이제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2월 데이터, 이것도 이제 분기 평균, 1, 2월 분기 평균 지표인데 지금 PMI 신규 수치가 54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2월 기준으로 54까지 상승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2개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대비 10포인트가 개선이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아무래도 이 소매업을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서 또 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확대되는 만큼 소매 판매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방금 가전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부동산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매출이 좀 상승을 해오고 있고 이제 1분기 들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전 소매 판매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전의 반등을 설명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D램이라든지 뭐 LCD 판매 출하량, 뭐 LCD 패널 출하량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전이 반등하고 또 아울러서 최근에는 통신 장비가 아직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런 D램과 LCD 패널 출하량에서 볼 수 있듯 이 부분도 회복을 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올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모두 이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대표 좀 제가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종목 핀두어두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두어두어라는 업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판매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게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에게 그 온라인 입점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의 판매 대금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입점 업체들에게 뭐 배너나 광고 등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따른 광고 수익, 이렇게 광고 수익과 수수료 수익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핀두어두어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대비 빠르게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동구매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일찍이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구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결국에 이제 트래픽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텐센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위챗이라는 이제 중국 대표 메신저 SNS를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을 빠르게 모아서 이제 공동구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어떤 특정 제품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모아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이 공동구매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팬데믹 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3, 4선 도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득 증가율이 낮은 그리고 소득이 낮은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고객을 빠르게 확보를 했고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온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앱 월간 그 활성 고객 수도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틱톡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이도시 거주자, 특히 이 하이도시 거주자가 3, 4선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전체 인구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최선호 소비 채널로 틱톡과 콰이쇼를 앞지르는 그런 결과를 낼 만큼 최근에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활성 구매자가 결국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사실상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성장은 아무래도 19년, 20년 대비는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정기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차트 보시면 쉐인이라는 그 기업과 테무라고 하는 기업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티무가 바로 이 핀두어두어가 공동구매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만든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무와 쉐인이라고 하는 두 업체의 MAU 방문객 수 추이를 비교한 사이트인데요. 이 쉐인은 미국 패스트 패션 1위 사이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인이 이렇게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티무가 22년 9월에 출시된 이후 23년 4개월 출시 4개월 만에 방문객 수를 앞질렀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트래픽이 빠르게 확보가 되고 있고 지출액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출액이 다른 경쟁업체 대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핀두어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의 경쟁업체인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JD.com이라든지 알리바바 대비 많게는 3분의 1까지 지출액이 알리바바 대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이 티무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소매 업체들, 뭐 월마트나 그 애완동물 업체인 뭐 추이 이런 업체들 대비 지출액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트래픽과 지출액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 상반기 하반기에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가 될 것이고 부진했던 도시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중국 소매업체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그 측면에서도 3, 4순 도시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회복을 통해서 또 사세 확정을 노릴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또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핀두어두어라는 기업을 접근이 유효한 종목으로 좀 추천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